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사실 친족 상도례가 규정된 의도는 친족 간의 화평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일종의 배려를 위한 특혜지만 애당초 내부적으로 해결될 정도면 법원에 발을 들일 필요도 없고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화해가 될 리도 없는 것이고요. 게다가 애초에 작정하고 일을 벌였을 테니 민사소송해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이른바 배째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겠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해자는 훔치거나 횡령한 재산을 피해자가 다시 찾을 수 없도록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놓으니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한도 풀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전락하기가 쉽겠지요. 도덕적,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 정당한 처벌조차 무산시키는 불합리함을 만드는 셈이에요. 커미디언 박수홍이 친형 내외 및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횡령당하는 비극을 겪었는데 친족 상도례에 발목이 잡혀 논란이 있었어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계 가족, 부모와 자식, 이거나 직계가 아니지만 동거 중인 경우인데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반계인데다 피해자와 동거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형과 형수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박수홍의 아버지가 장남 내외의 죄를 뒤집어 쓰려 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장남을 감싸주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박수홍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전 소속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친족 상도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쇼츠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 설명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2020 헌바 341 결정을 통해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했어요. 국회가 그때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친족 상도례는 사라지게 돼요. 법조계에서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해요. 결정문을 보면 위에서 지적되어 왔던 점들을 언급하며 불합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인용해 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설명드리고 있어요.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경제범죄 즉 사기, 횡령 등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경우 형량을 형법상의 범죄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친족 상도례 규정이 바로 사라지며 생길 사회적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친족 상도례 규정으로 고소하기를 주저했던 피해자들이 개선된 입법을 기다렸다가 고소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제가 앞의 비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전근대적인 것으로 당연히 폐지 또는 개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박수홍 사건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부친도 만약 박수홍의 형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감싸주는 것만이 옳은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9회에 걸친 친족 상도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